기업이라는 게 참 복잡한 유기체 같잖아요. 수많은 부서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성과는커녕 혼란만 남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경영 방식, 바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정말 야심차게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정작 영업팀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거나 개발팀이 밤새서 만든 기능이 고객 서비스팀이 매일같이 받던 문의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였다거나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이런 답답한 단절감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자, 그 원인을 한번 파고들어보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요, 딱 한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바로 사일로죠. 이건 전통적으로 기능별로 쪼개진 조직과 고객을 향해 하나로 움직이는 프로세스 중심 조직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충돌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을 보면 꼭 옛날 성처럼 부서마다 벽을 딱 세워놓고 있어요. 정보도 안 흐르고 협업도 안 되고 그냥 각자 자기 목표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그 벽이 싹 허물어지고 고객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모든 정보와 업무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 이게 바로 프로세스 중심 조직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각 부서에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도 다들 다른 악보를 보고 연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아름다운 교향곡이 아니라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 만들어지겠죠? 결국 이 소음이 우리 고객들을 떠나게 만들고 회사 안에서는 비효율로 만들어내는 주범인 셈이죠. 좋아요. 그럼 이 시끄러운 소음을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만들어줄 지휘자가 필요하겠죠? 바로 여기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우리가 줄여서 BPM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BPM은 그냥 프로그램 하나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일종의 경영 철학인 거죠. 회사의 모든 활동을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하나의 긴 흐름, 즉 프로세스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 BPM이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역사가 보이는데요. 효율성을 따지던 산업공학에서 시작해서 품질을 외치던 TQM, 아예 판을 뒤엎자던 BPR, 그리고 데이터로 모든 걸 증명하려 했던 육시금학까지 이 모든 선배들의 지혜를 쏙쏙 흡수해서 진화한 최종 진화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BPM인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건데? 궁금하시죠? BPM을 도입하는 과정은 보통 아주 체계적인 4단계 로드맵을 따라가는 긴 여정과 같습니다. 이 여정은 아주 명확한 4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먼저 전략 단계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고요. 준비 단계에서 탄탄한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전환 단계에서 드디어 실행에 옮기고 마지막으로 지속적 개선을 통해 계속해서 더 나은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단계는 바로 전략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프로세스를 개선하자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 10%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문 처리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처럼 회사의 가장 큰 목표와 우리가 하려는 일을 직접 연결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삽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준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전에 아주 상세한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예요. 지금 우리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도를 그려보고 이 프로세스는 누가 책임질 건지, 뭘 기준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건지 이런 기본 규칙들을 정하는 거죠. 보통 마음이 급해서 전략만 세우고 바로 실행으로 넘어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 준비 단계가 바로 그걸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세 번째, 전환. 드디어 설계도를 현실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계획에 따라서 실제 조직도 바꾸고 직원들 교육도 새로 하고 새로운 업무 방식을 현장에 착 붙이는 거죠. 아마 가장 힘들고 저항도 많겠지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BPM은 절대 한 번 하고 끝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세스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이건 좀 비효율적이네? 이렇게 바꿔볼까? 하면서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프레임워크를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핵심 도구가 있어요. 바로 프로세스 책임자와 성과표입니다. 이 프로세스 책임자라는 역할이 되게 재밌어요. 특정 부서의 팀장이나 본부장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주문에서 배송까지 프로세스의 책임자는 영업, 재무, 물류, 부서를 모두 가로지르면서 고객이 주문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물건을 받을 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부서의 벽을 그냥 뛰어넘어버리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역할인 거죠. 다음은 성과표입니다. 우리는 보통 KPI, 즉 핵심 성과 지표라는 말에 익숙하잖아요. 연간 매출 10% 증대 같은 큰 목표요. 근데 KPI는 약간 날씨 같아요. 우리가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바랄 순 있지만 직접 비를 내리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BPM에서는 PPI, 즉 프로세스 성과 지표에 집중합니다. 평균 주문 처리 시간 24시간 단축처럼 우리가 직접 행동해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들이죠. 결국 이 작은 PPI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저 멀리 있던 KPI라는 큰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일로를 허물고 책임자를 정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이 긴 여정의 끝에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비즈니스의 민첩성입니다. 조직의 성숙도를 보면요, 보통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화하게 됩니다. 처음엔 제각각인 사일로에서 시작해서 기술과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최적화하는 단계를 거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듈화라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듈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기능들을 레고 블럭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그럼 창고에서 필요한 레고 블럭, 그러니까 프로세스들만 딱딱 골라서 조립하면 바로 사업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변화에 빛의 속도로 적응하는 진짜 민첩한 조직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라는 렌즈를 통해서 어떻게 조직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조직은 과거의 방식, 즉 사일로를 지키기 위해 설계되어 있나요? 아니면 미래 성공을 위해 설계되어 있나요?